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벌써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현재 매도 압력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분들이 지금 던지다 보면은 고래 세력들은 그대로 다 받아 먹습니다. 자, 최근에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을 계속 이탈을 몇 번 했었는데, 고래 세력들이 저점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그 안쪽으로 계속해서 안착을 시켜주고 있죠. 이 과정에 고래 세력들이 역대급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자, 지난 16일자에 이 약 8억 개 리플이 바이낸스에서 지갑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고 장기 보유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2조 7천억 원입니다. 거의 3조 원에 육박하고, 자, 그리고 지난 27일자 새벽 1시경에도 9천만 개 리플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됐습니다. 이건 역시도 장기 보유 홀딩을 그대로 하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거의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엄청난 자금이죠. 이렇게 굵직한 두 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거의 3조 원이 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래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3,450원으로 최근 이제 입성한 가격만 봤을 때 3,450원 정도로 좀 현재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 장세도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강세 불 플래그 패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고점은 낮아지면서 저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런 패턴을 이 불 플래그 패턴, 깃발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수렴의 끝에 와 있죠. 그래서 이제 곧 상방 또는 하방으로 폭발하게 되면서 명확한 방향성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 보통 이런 불 플래그 패턴은 보통 상방으로 고개를 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이제 곧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미리미리 준비를 해줘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그리고 이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신 분들께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차 내용 간단히 보겠습니다. 기본편부터 시작해서 보조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투자하실 때 있어서 이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코인의 용어 정리부터 해서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보조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세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하루에 10분 정도만 꾸준히 투자해 주시면 충분하십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차트에서 안 보이던 것들도 보이시게 될 거고요. 또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시는데, 이 전문가들이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하는지, 신뢰도가 있는 분석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옥석도 가려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목적은 바로 돈을 벌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중한 원금, 시드머니를 어떻게든 지켜내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과정에 수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인 것이죠. 투자의 고수들도 원금을 지키는 것을 자기들의 목숨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0분 투자로 이렇게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다 무료로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리플의 ETF도 이제 승인 전망이 올라감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리플이 최소한 5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목표치이죠. 자, 우선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2.14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최고점 대비해서 44%가량 하락한 상태이지만, 이제 리플 ETF 승인을 둘러싼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리플의 강세 전환할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SEC의 이 비트와이즈, 그리고 카나리 캐피탈, 21쉐어즈, 위즈덤 트리 등 다수의 기업이 리플 ETF를 신청한 상태죠. 자, 특히나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과 피들리티, 아크 인베스트 같은 대형 운용사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성공을 바탕으로 리플 ETF 신청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블랙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더욱더 집중하겠다라면서 리플 ETF 신청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많은 운용사들에서
이 신청을 잇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블랙록도 이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 피델리티도 세계 최대 운용사 중에 하나인데, 피델리티 같은 경우 우리 리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선 작년 6월 달에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EDX 거래소를 출범을 시켰죠. 자, 여기에는 총 6군데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인데, 이 중에 가장 큰 규모가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자, 우선 여기 거래소에는 총 4가지 코인이 상장이 됐고,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습니다. 상장되고 나서 250%나 폭발을 했죠. 거의 4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 캐시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거래소인데, 중국에서 채굴이 많이 된다는 이슈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4번째 자리가 좀 이제 공석인데, 이번에 이제 리플이 이제 소송을 마무리 짓게 될 경우 이 4번째 코인으로 상장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델리티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 디지털 자산으로 리플을 추가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SEC가 소송을 걸면서 이게 좀 무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소송도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피델리티가 더 이상 SEC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리플 코인이 가장 눈독을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4번째 코인으로 상장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250%나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우리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절반만 하더라도 최소 100% 수익 구간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실제 이 새로운 SEC 위원장 애킨스는 이 리플의 고발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SEC가 리플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건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빠르면 1월 20일 이후 1월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리플과 SEC의 소송은 이제 종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리플은 이제 새로운 지평으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 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폴 애킨스를 차기 SEC 의장으로 지명한 점도 ETF 승인의 기대를 높여가고 있고, 또 애킨스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고, 이는 리플 ETF 승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이 50일선과 100일 이평선을 상회하면서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분석에 따르면 리플은 강세 깃발 패턴을 형성 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깃발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강력한 가격 상승을 예고할 수가 있고, 리플이 2.9달러를 돌파하면 3달러, 더 나아가서 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은 현재 그 생태계도 계속해서 확장이 돼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리플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이미 출시가 돼서 여러 거래소에 계속해서 상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단 몇 주 만에 5,300만 달러 상당의 시가총액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레저, 바로 리플의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과 그리고 이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리플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 분석가들은 리플의 ETF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사례처럼 리플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ETF 승인 여부와 시장의 기술적 신호가 시너지를 만들게 되면서 리플 가격의 주요 촉매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 단기 조정을 겪은 이후에 100% 2배가 넘는 상승 랠리를 펼쳤었죠. 이 무거운 종목이 100% 상승을 했었다고 하는 건, 자, 리플은 이 비트코인 대비 시가총액이 좀 가볍기 때문에 최소 100% 아니 300, 더 나아가 500%까지도 충분히 수익 구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 좀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 바로 상승을 하지 못했죠. 좀 안타깝습니다. 좀 서름을 많이 당했는데, 현물 ETF가 출시가 됐는데 이더리움 가격은 오히려 급락을 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대량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었고, 또 이게 더해서 일본에 파산했던 거래소 마운트 곡수의 상한 물량이 맞물리게 되면서 우리 코인상이 크게 좀 하방 압박을 받았었죠. 시기가 좀 안 좋았었고, 또 여기에 더해서 결정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킹 옵션이 지금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현물 상한 옵션도 지금 채택이 안 됐던 부분인데, 홍콩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ETF 출시를 하면서 현물 상한 옵션을 채택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현물 상환이라고 하는 건 기초 자산을 매도할 필요가 없어서 ETF에 더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자, 비용이나 세금, 유동성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자, 발행사 모두 다 더 선호하는 방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에서도 이더리움의 ETF에 대해서 이 현물 상환을 채택해 달라라고 SEC에게 요청을 했지만 SEC가 이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망 매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SEC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월 20일 갠슬러는 물러나게 될 것이고, 자, 내년도 SEC는 모두 다 공화당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 암호화폐 정책의 걸림돌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크립토 마음으로 불리는 이 현재 헤스트 피어스 SEC 위원도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옵션 허용 가능성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SEC에서 이를 진행하지 않으려는 위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그 판세가 완전히 뒤집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곧 현물 상환과 스테이킹 옵션을 허용할 수 있다. 투자자에게 더 유용한 상품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물 상환과 스테이킹 옵션이 추가 채택이 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하고 수요 폭발과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이 이렇게 다시 한번 부상이 되면서 알트 코인의 시즌이 이제 도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 주자가 바로 리플 코인이죠. 자, 리플 코인도 이제 곧 IPO도 준비가 돼 있고 ETF 출시가 이제 잇따라 되면서 이 리플이 다시 한번 알트 시즌의 대장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자, 실제 이더리움 리플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넘어서서 총 2위까지 올라선 코인이죠. 자, 그런데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계속 하방 압박을 받아왔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플과 SEC의 소송도 이제 곧 마무리가 되면은 리플이 이더리움을 다시 한번 바짝 뒤쫓게 되면서 오히려 이더리움을 다시 넘어서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자, 최근에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배 정도 격차가 발생했지만 이제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3배 정도로 격차를 좁혀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은 이 세배의 격차는 0으로 수렴하게 되면서 오히려 다시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최소한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앞으로 3배 정도의 수익 구간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0일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때부터 리플은 이 기대감이 하나둘씩 이제 모아져 가면서 미리 선 반영이 될 것이고 멋진 급등 랠리를 펼쳐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번 달 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이 변곡점 구간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완전히 응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랠리를 펼쳐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미리미리 준비를 해줘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 방향성은 우리가 확률상 이제 상방으로 틀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지만 언제라도 변동성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비중 관리를 활용하면서 함께 공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비중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단기 고점에서는 추격 매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구간들은 오히려 우리가 공포를 느끼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 10에서 30% 가량만 살짝 미리 덜어내고 또 이런 눌림목 구간에 출현했을 때는 여기는 공포 구간이긴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 구간으로 지금 바라봐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덜어낸 비중을 다시 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비중 관리라고 하고요. 비중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자금을 얻어서 융통하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평균 단가도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는 멘탈을 잡아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리플에 대한 호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 보면은 우리도 사람인지라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관리라고 하는 우리 개인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면서 심리 통제를 꼭 해주셔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연에 따라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홍보 첨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